네, 안녕하세요. 두리안 센터입니다. 아, 지난 한 3회 걸쳐서 머니투데이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못다한 얘기나 좀 추가해야 될 얘기들을 방송으로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최근에 뉴스들이 이제 암호화폐 우리 이 크립토 커런시가 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건지 뭐 이제 갖가지 다양한 뉴스들이 다시 쏟아지고 조금씩 회복하는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뉴스를 한번 훑어서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인데스 코리아 매체를 뭐 여러 가지 볼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대부분의 얘기들이 중복된 얘기들이라 보니까. 먼저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빗썸의 대표이사가 또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빗썸은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허배경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최재원 상무가 신임 대표이사로 이제 취임을 할 거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빗썸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BK와 지금 원래 빗썸의 대주주들과의 거래, 그러니까 이제 인수 합병, 그러니까 이 매각이죠. 매각이 아직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측이나 또 그걸 매각하는 측, 매입하는 측, 인수하는 측 모두 아직은 좀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아직 이제 매각하는 쪽이죠. 매각하는 쪽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직 있고, 또 인수하는 쪽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 둘 간의 사업은 약간 충돌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지금 아, 프로젝트에서 보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빗썸에서 코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 코인을 이 부분도 조금 조심하시고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좀 볼만한 것들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유동성 공급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제 뭐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업비트 얘기를 빗대어서 이제 이런 뉴스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업비트가 처음에 이제 불구속 기소된 다음에 최근에 업비트에서 내놓은 반응은 이제 거래소 초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논쟁, 그러니까 법적인 싸움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동성 공급이라는 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어요. 뭐 간단하게 여기 지금 이제 오렌지 레드 옐로우라는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8천만 달러죠. 8천만 달러니까 한 천억 가까운 돈에 매각이 됐던 이 그림이 사실 당장 현금화하지 못한다면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예를 들면서 지금 업비트 얘기도 나오고 이 예술 작품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이 KLX 한국 거래소에 들어가서 파생 상품이나 뭐 탄소 배출권처럼 새로 만들어진 어떤 거래에 관련돼서는 유동성 공급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겠다라고 돼 있고, 지원하는 지원 측들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에서 흔히 얘기하는 펌핑이라든지 불법적인 행동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뭐 뉴스 많이 보셨고 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철렁하는 뉴스 있을 텐데, 이게 51% 공격이라고 의심은 되고 있지만, 뭐 그래서도 처음에는 아예 아니라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뭐 마이닝하는 업체, 뭐 특정 마이닝 그룹, 해시 그룹에서 어떤 행동들을 보여서 이제 지금 조사 중이고 파악 중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51%의 공격이 아니고 특정 마이닝 집단 또는 풀에서 뭔가 오류 또는 의도적인 접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 이 얘기가 만약에 사실이고 먼저 어떤 식으로 파악되고 결론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51% 공격을 안 하고도 이중지불의 문제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아니 뭐 이걸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다른 이제 우려되는 시각은 이런 거죠. 기존의 체인들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이드 체인, 그러니까 자체적인 하드 포크나 또는 사이드 체인이나
뭐 또 다른 어떤 제휴, 연계를 통해서 문제를 좀 푸는 방식들이 적용되거나 노력되고 있었는데, 이런 이중지불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기존의 시도들이 조금 큰 걸림돌을 만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금융청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내용들은 쭉 들어가 있는 뭐 여러 가지 좀 풀어쓰긴 했지만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좀 어려운 해프닝들도 있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그래서 거래소도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ETF 승인까지. 사실 일본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 암호화폐에 적극적이고 어, 이제 오픈된 정책 기조를 보여왔었는데 이번에 ETF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ETF는 이제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나다 ETF도 승인된 상태고요. 스위스도 ETF가 승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파급력은 별로 없죠. 이 일본은 그렇지만 뭐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다음으로 거래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ETF 승인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ETF 승인 자체가 시장에 큰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블록데일리를 한번 볼까요? 블록데일리는 지금 뭐 AMA 게스트 해서 AMA를 보고 있는데 뭐 그거는 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암호화폐로 웹툰 본다. 이 암호화폐와 웹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지 뭐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체인 코믹스였나요? 뭐 해서 지금 이제 그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제 ICO 형태로 해서 웹툰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그 회사 말고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일본과 제휴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몬스터 큐브가 또 조이 코믹스하고 MOU 체결을 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지금 이 뉴스는 뭐 프로젝트를 드라이브를 건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일단은 코인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것이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뭔가 블록체인과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과 마이닝이라는 어떤 개념을 넣어서 참여자들과 이용자들 그러니까 이제 만화를 공급하고 또 이용하는 이제 이 시장의 밸류체인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블록데일리뿐만 아니라 블록데일리에 난 이 뉴스뿐만 아니라 음, 지금 다른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만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 만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중요한 건 이 웹툰에 대한 유통 방식을 바꾸는 게 가장 큰 문제, 이제 화두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결제 수단으로 아무 웹툰을 볼 수 있게 이제 코인을 통해서 웹툰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웹툰이 예전에 어떤 전통적인 컨텐츠 시장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포털이나 대형 사업자들이 권력과 그냥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그 쏟아부은 마케팅 비용 효과를 발휘했을 때 만들어진 트래픽, 그 트래픽에 대한 권한을 갖고 그 힘을 휘두르고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웹툰 관련된 서비스 회사들이 뭐 시위도 많고 법적인 소송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블록체인으로 이제 빗대어지는 차세대 다음 세대의 서비스 패러다임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지금 웹툰의 작가들이 또는 웹툰의 저작권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퍼블리싱하거나 마케팅하는 그 집단들이 본래의 역할들이 그 저작권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작품들을 글로벌하게 퍼블리싱하는 데에 전문성을 가지고 또는 영업 능력을 가지고 시장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이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는 게 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저작권 몇 명 확보했다, 뭐 누구랑 작품 몇 편 가지고 있다, 작가 몇 명 가지고 있다, 이거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 포털 이기지도 못하고요. 포털이 갖고 있는 기존의 체계 가지고는 이 웹툰 시장은 영원히 약간의 노예 계약과 뜨고 나면 또 싸운 게 연예계의 어떤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웹툰들을 재밌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웹툰, 그러니까 한류에 대한 게 웹툰까지 왔는데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 뉴스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봤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있고요. 뭐 재밌는 뉴스 있죠. 뭐
올해 그 BTC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할 수도 있다. 와이즈 레이팅스 이게 예전에 그 등급 매겼던 코인 처음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등급을 매겼던 회사인데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은 뭐 안에 내용이 있는지 이게 뉴스가 이 서비스가 자꾸 클릭하네요. 하여튼 이 내용도 이 내용은 뭐 크게 안에 들어가면 큰 내용은 없습니다. 좀 뭐 주요한 내용은 그 YG 레이팅스가 아직 그 펀더멘털이라는 게 확실하지 이제 확실히 어느 정도라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 올해 실용화되는 프로젝트들과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성이 점점 커지면 그 가치는 굉장히 지금까지 기록했던 거 이상의 어떤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예, 여기도 비썸 대표 바뀌는 게 큰 뉴스입니다. 근데 아까 안타까운 건 이제 빗썸이 우리나라의 1위 거래소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빗썸을 모르는 시장에서는 빗썸이라는 거래소를 다 알죠. 뭐 트래픽이 전 세계 탑을 찍었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정부 우리나라의 어떤 규제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계좌 개설이나 여러 가지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어요. 뭐 지금도 아직 그 부시가 꺼진 건 아니지만 뭐 전 세계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했었으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 정리는 이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한 가지 정도만 여기도 하면 브라질의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이제 신임 대통령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철회한다고 이제 밝혔어요. 이게 이제 그 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브라질은 이,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런칭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걸 활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연방 예산 4,400만 헤알로 해서 브라질 원주민을 위한 암호화폐 발행 프로젝트에 이 대한 뭐 타당성 조사 이 예산 가지고 이제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었는데 근데 이제 뭐 계약 자체도 불적절하고 기술도 좀 부족고 그래서 이걸 전부 철회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섞여 있는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정치적인 목적이 좀 섞여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렇게 철회한다 그러고 했을 때는 좀 다른 어, 부작용들을 또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의 그 페트로라는 그 원유 기반의 이 토큰이 너무 이제 강제적으로 사용하면서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하루에 5,500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떠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화폐 인플레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의존도나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고 나라를 떠나면서 더 이상 인플레가 올라가기 전에 수익이 발생하면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걸 지원하는 다양한 불법적인 또는 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거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창구들이 좀 있는데 뭐 이런 창구들은 지금 베네수엘라나 뭐 이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창구들이 막혀 있는 이란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적용돼 있어서 뭐 터키나 이런 쪽에 거래소를 만들고 이란에서 벌어지는 트랜잭션을 좀 처리해 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암호화폐 때 나왔던 얘기지만 암호화폐 이 시장 초기에 나왔던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메이저 시장 이제 메이저 그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이제 우리나라 포함한 이런 나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이고 먼저 그거를 적용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들은 취약국가, 경제적인 취약국가나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국가들, 좀 소외된 국가들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뭐 그 예측대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시행착오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 방송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